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온라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제 공학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이 캡스톤 디자인 설계나 아니면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를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링, 즉 공학이죠. 공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공학자, 공학도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이 10가지 학습 성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자가 해결해야 할 공학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공학자, 공학도의 임무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공학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 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정보통신 공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전자공학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 분야가 도출된 거죠. 그래서 이 공학도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을 우리가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 되겠죠. 인간의 삶이 만약에 윤택하게 이렇게 사라지려면 필요한 것들은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간이 보다 쾌적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식과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학문이 바로 공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학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학문,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학문,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돕는 그런 학문, 이렇게 네 가지 부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공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자, 엔지니어 또는 공학도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2년제는 아주 초급 기술자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는 말보다는 테크니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술 분야, 공학 분야에서 4년 정도의 경력을 학습하거나 하면 이제 엔지니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엔지니어 하면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시고 IT나 아니면 전자, 전기, 컴퓨터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엔지니어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자와 공학자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으로 뭐가 다르지?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학문을 합니다. 반면에 공학자 하면 그렇게 구축된 지식을 활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학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공학자의 소임이 되겠습니다. 과학자는 어떤 물리계의 실증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를 하고, 공학자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규정하고 규명한 그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인 분야에 적용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공학자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은 이런 수학이나 기초과학에 기초한 분석적인 사고력, 이거 뭐 베이스로 깔리면 아주 좋지만요, 이거 말고도 이제 판단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혼자 개인이 어떤 일을 발명하거나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팀워크와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스스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보시킬 수 있는 자기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에 대한 의식이 아주 긍정적인 의식이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훌륭한 그리고 우수한 공학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공학교육 인증 기준에서 A100이라고 하는 데서 설정한 10가지 공학자가 갖춰야 할 학습 성과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학습 성과는 뭐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 매겨져 있지만 뭐 1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뭐 수학이나 기초과학, 그리고 공학의 그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능력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이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기술이 발달을 시켜야 되겠고, 그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와 어떤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그리고 적정한 도구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현실적인 제한 조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고, 이거 컴포넌트나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공정들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설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이런 공학도로서 갖춰야 할 설계 능력을 실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어요. 여섯 번째는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팀원으로서 여러 가지 팀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팀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또 협상력도 필요하겠죠. 일곱 번째는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팀이면 팀을 구성하는 보통 4, 5명이 있을 텐데 어떤 팀원들이 리딩하는 팀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팀원도 그 안에 있겠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그 단계별로 팀원들의 의견들을 확인하고 역할을 나눠서 이제 분배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매 단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럴 때 항상 리더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참여하는 팀원들이 그 강한 주장을 펼치는 팀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공학적 해결 방안이 뭐 보건이나 안전이나 또는 경제 분야나 환경 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공감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공학인으로서 직업 윤리,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강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하지만 제가 항상 옳은 것들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필수사항 또 기본사항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는 공학의 힘을 빌어서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의성, 그 다음에 쉽게 살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안전성, 안전하게 생활하면 좋겠죠. 어떤 기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도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효율성, 뭐 노력이나 시간이나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된 자원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성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21세기 공학자는 먼저 새로운 문제를 발견을 하고 창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에 문제가 없을까? 어떤 것은 이것은 개선할 것이 없을까? 라고 하는 문제의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학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쭉 따라 하시면요. 그 과정구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나와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세만 갖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학은 필요성과 현실성, 즉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저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공학은 정말 쓸모없는 공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학은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네. 자, 100원짜리 성과를 얻기 위해서 10원이 들어가면 그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 성과를 얻기 위해서 1000원, 10,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경제성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일부러도 이런 경제성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은 윤리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을 탑재를 해서 우리가 뭐 로봇을 한다 하면 그 로봇은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지지하고 이렇게 인간을 위한 로봇이 돼야지 인간을 해치고 인간에게 악하게 하는 그런 로봇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 로봇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공학 윤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학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우리가 공학 윤리라고 하는데요. 윤리 마땅히 우리가 지켜고 행해야 하는 그런 규범을 말하는 거죠. 자, 공학 윤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가 아주 이 공학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공학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이렇게 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이 가미가 됐다 하면 결국 많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학도가 성과를 부풀렸어요. 아니면 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점은 한 가지고 9가지가 나쁜 점인데 나쁜 점은 다 가리고 좋은 점 한 가지만을 막 풍선처럼 부풀려요. 자, 그랬을 때 그 좋은 점만 가지고 그 좋은 점이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광고에서 사용하다 보면 혹시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병들거나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놓은 것처럼 윤리의식이 없어가지고 발생된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라고 하는 그 다리가 서울에 있는 다리죠. 1994년에 완전 다 붕괴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던 백화점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었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세월호가 침몰됐죠. 침몰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또 선박이 어떤 공학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그 적재물들을 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배가 침몰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 또는 이런 공학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공학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남들이 해놓은 것을 창의적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모방해서 변형시키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공학도가 갖춰야 할 소양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 컴퓨터만 해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모방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좋은 창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었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모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위험한 요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나 아니면 제품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또 공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윤리적으로 또는 때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훔치듯이 기술을 도용하듯이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죠. 그런 일 때문에. 자, 창의성. 뭐 창의적이다. 뭐 아주 진짜 여러분들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창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심리학자 길포드 박사가 정의한 내용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유연하고 유창하고 그다음에 독특하고 정교한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요소가 적절하게 결합이 돼 가지고 뭉쳐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창의적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발한 아이디어 또 유연성 이런 것들이 발휘돼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제품이나 기술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창의성 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의 것을 변경하거나 해서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갑자기 뭐 발명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미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만 도출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기술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공학에서의 창의하면 창의, 실용이라고도 하는데 창의적인 발상과 방법을 통해서 실용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변기 여러분 보셨어요? 창의성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즉 고정관념을 깨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창의적인 그런 공학도가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얼빵없다고 하죠. 너무 허황된 그런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창의성이라는 것이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는 실제로는 실용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창의성은 어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판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이런 정답을 찾다 보면요, 문제를 꼭 해결하는데 옳고 그름으로, 맞고 틀리고로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좋은 결론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흑색, 즉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옳고 그름만 판정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는 정답만 찾는 것으로는 좋은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해결하는 거와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는 게 문제인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요.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디어에는 반드시 신선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최선의 것을 팀원끼리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내겠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예를 들면 만들면 1안을 이제 최고의 아이디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실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끝이고요. 1안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2안을 다시 검토하거나 아니면 1안을 놓고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창의성은요, 문제 인식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온 그 플로우 차트에 있는 내용이죠. 문제를 점검하는 능력, 그리고 참신성을 내포하고 실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배울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적인 발상 도구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증폭시키고요. 그리고 특정한 목적,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21세기 공학자는 소위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why와 how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 라는 what, 이렇게
why, what, how라고 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성을 갖추고 거기에 추진력이나 인내심을까지 보강을 하면 그러면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면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나 팀원이면 내가 없는 다른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팀원이 원팀이 됐을 경우에는 즉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을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나 혼자 할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접근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학도가 필요한 창의적인 역량 하면 문제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새로운 문제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을 하고 창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 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식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뭔지 그것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이고요. 문제 점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이런 제약 조건들은 없는지 그 제약 조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도출 능력인데요.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이제 액션을 해서 실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상세 설계를 통해서 이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이때 창의적인 발상 도구를 적용을 하는데요. 문제 해결의 단계별로 적절한 그런 도구들을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지향형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 몰입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